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true와 false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형을 지원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자료형을 위해서 인티저와 float, 그리고 문자 자료형을 위해서 스트링 자료형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참, 그리고 거짓을 다루는 불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자료형으로 4가지를 꼽습니다. 그 4가지가 인티저, 플롯, 스트링, 그리고 불입니다. 그만큼 불자료형은 숫자 자료형, 문자 자료형처럼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한 자료형입니다. 숫자나 문자열은 데이터 같은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굳이 데이터로 취급해야 하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죠?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시험 성적이 8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자, 시험 성적이 80점을 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넘거나 넘지 않거나 그 조건을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처리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인가? 자, 입력한 숫자가 비밀번호와 같은가? 등등에 대해서 조건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조건을 만족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수나 실수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낭비되는 비트가 너무 많으니까 불자료형이라는 참, 거짓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형을 특별히 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참, 거짓, 불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할 순서는 먼저 논리 자료형, 불자료형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참, 거짓 값을 계산해내는 연산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를 이용하여 조건식 만들기를 실습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를 통해 여러분은 불자료형을 이해하고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true, false 값을 결정하는 조건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불자료형. 불자료형은 참, 그리고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또 참인 값은 파이썬에서는 true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false라고 표기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세요. isCheck이라고 하는 변수에 true라는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sCheck이라는 변수의 값을 프린트해봐 그러면 true라고 프린트가 되죠. 이럴 때 isCheck이라는 변수의 자료형은 뭐야? 라고 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불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isCheck이라는 변수에 false라는 거짓이라는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역시 이 isCheck이라는 변수 값을 프린트해봐 라고 코드를 내리면 false라는 값을 출력합니다. 자, 불형은 그 값 자체, true냐, false냐 이 값을 프린트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즉, 불자료형은 상황을 판단해서 참, 그리고 거짓을 결정하도록 쓰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 성적이 8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판단해야 하죠?
시험 성적이 80점을 넘는가? 이 상황을 판단해야 하죠. 자,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담고 있는 변수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런 조건을 나타내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로 구해지는 값은 참 또는 거짓으로 구해집니다. 즉, 상황을 판단해서 true냐 false냐로 결과값이 구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서 true나 false 값을 반환하는 연산자로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 우리 할당 연산자 알고 계시고 또 산술 연산자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 비교 연산은 두 자료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연산입니다. 12는 10보다 큰가? 큰가요? 참이죠. 10은 5보다 작은가? 거짓입니다. 이렇게 큰가? 작은가? 같은가? 같지 않은가? 크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은가? 이런 연산을 비교 연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논리 연산은 두 논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입니다. 논리라고 하면 참인 명제 또는 거짓인 명제를 말합니다. 즉, 참 또는 거짓인 두 개의 값을 연결해서 계산하는 연산이 논리 연산입니다. 1은 양수이고 1은 짝수이다. 이런 논리 연산을 계산해 보면 먼저 1은 양수이고 이 부분은 참이죠. 다음으로 1은 짝수이다. 이 부분은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을 이고 and로 연결했으니까 이 연산은 거짓이라는 결과값을 내어줍니다. 10은 양수이고 10은 짝수이다. 이 논리 연산은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10은 양수이고 참이죠. 10은 짝수이다. 이것도 참입니다. 참과 참을 이고 and로 연결하니까 참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인 두 개의 값을 and, or, not으로 연결하여 참, 거짓의 결과값을 계산해내는 것을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두 숫자 또는 두 식의 크기를 비교하여 참, 거짓을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자, 수학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었죠. 부등호. 자,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수학에서 사용했던 부등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첫 번째, 같다. 수학에서는 equal이라는 기호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equal이라는 기호를 두 개 연결해서 같은가? 라고 판단하는 연산자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이썬에서는 equal이라는 기호를 어디에서 사용했죠? 변수에다 값을 할당할 때 사용했습니다. 할당 연산자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돼요. 기억. 할당 연산자.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집어넣는다. 할당 연산자로 equal 기호를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같은가? 라고 비교하고 싶을 때는 equal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그게 약속이고 그게 문법입니다. 자, 그럼 같지 않다, 같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느낌표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느낌표와 equal 표시를 연결하면 같지 않은가? 라는 비교 연산자로 동작합니다. 자, 나머지는 수학하고 유사하죠. 자, 마지막에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는 크거나 같다.
순서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크거나 같다, 나란히 표기합니다. 이걸 같거나 크다 이렇게 표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란히 표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할당 연산자 이퀄 기호와 비교 연산자 같은가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퀄 기호는 전혀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 자,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코드 작성하다 보면 꼭 이런 코드에서 오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분명히 이거는 오타는 아니니까 빨간색 오류는 아닌데 실행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울 때부터 이 부분을 신중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 연산 결과값을 구해서 왼쪽 변수에 할당하는 거. 자, 같은가? 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는 오른쪽의 값과 왼쪽의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로 리턴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자, 비교 연산자를 한번 실습하면서 확인해 봅시다. 먼저 이거 비교 연산자 실습을 위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x에다 10, y에 20, g에 10, 3개의 변수에 각각 값을 할당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저 파란색 x는 10과 같은가? 자, 저 부분은 같은가? 라는 비교 연산자죠. 자, 그러니까 같은가? 라고 지금 제가 자꾸 말을 같은가? 같은가? 이거는 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답? 참 또는 거짓이라는 값을 구하는 거죠. 자, x에 있는 값과 10이라는 값이 같은가? 같아요? 이것도 대답 못한다고? 이 정도는 대답해야죠. 같죠. x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x에 있는 값과 10이라는 값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연산자의 결과값은 true냐 false냐? true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x와 y가 같은가? 안 같죠? 같지 않으니까 false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자, x와 y가 같지 않은가? 같지 않은가라는 저 연산자에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 true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너무 쉽다고 눈으로만 지금 스킵하면 안 돼요. 너무 쉬워도 하나하나 짚어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거 나와도 수월하게 소화가 됩니다. 꼭 좀 만만하게 쉬울 때 꼭 따라서 같이 해보세요. 한꺼번에 어려울 때 해보려고 하면 기초가 흔들립니다. 만만할 때 같이 하세요. 자, 이번에는 txt라는 변수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자, txt에는 문자열 값을 저장을 했죠. 자, 문자열로 1, 0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txt 변수의 값과 x의 값이 같은가? 라고 비교했습니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지 알고 있죠? 왜 틀려요? 문자열이고 이쪽은 정수다. 자, 데이터에 따라서 컴퓨터는 저장하는 형태가 다르다. 잘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문자열 1, 0은 코드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정수형 10은 이진수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가? 라고 했을 때 같지 않다 라고 답이 나와서 false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txt 변수에 있는 문자열을 인티저 자료형으로 바꿨어요. 자료형을 변환했죠. 자, 그런 경우에 x의 값과 같은가? 라고 한다면 true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쯤 여러분이 정답을 맞췄다면 공부 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칭찬 한번 하고 세 번째 코드. 문자열 ABC와 외따옴표로 묶어놓은 ABC 같은가? 라고 했을 때 이 둘은 같습니다. 자, 왜 같냐면 문자열
쌍따옴표, 이중따옴표 한 거랑 외따옴표는 코드 값으로 저장하는 값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자열이다라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실질적인 값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반면 소문자 ABC와 대문자 ABC는 같은가? 라고 했을 때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죠? 코드 값이 다르니까. 저장되어 있는 코드 값이 서로 다릅니다. 소문자와 대문자는 다릅니다. 자, 크거나 같은가? 라는 비교. 문자열과 문자열이 비교가 된다고? 비교됩니다. 코드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자,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리연산자에는 and, or, not이 있습니다. 논리연산자는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 참, 거짓을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and는 양쪽에 있는 논리가 모두 참이어야 true. or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true. not은 논리의 값을 반전시켜서 거꾸로 값을 반환합니다. 자, 논리연산자에 대해서도 실습해 봅시다. 자, 먼저 A라는 변수에 true, B라는 변수에 false, C에는 false 이렇게 값을 지정했습니다. 자, A, B, C 변수의 자료형은 뭐게요? 자, 뭐죠? 불자료형입니다. 뭐지? 그럼 타입이라는 함수로 찍어보시면 되죠. 그쵸? 자, A, B, C에 이렇게 각각 true, false 값을 넣어두고 논리연산자를 하나씩 실습해 봅시다. A and B, A and B, A에는 true, B에는 false, true와 false를 and로 연산을 합니다. and로 연산하면 어느 하나라도 false면 결과값은 false. 자, 마치 우리가 집합연산 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and는 교집합, or는 합집합, not은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A or C. 자, A는 true고 C는 false예요. or로 연산하면 결과는 true. 자, not을 붙이면 뒤에 있는 변수의 값을 반전시킵니다. 자, A의 값이 true니까 not을 붙여주면 false로 결과값이 얻어집니다. 자, 논리 연산자가 같이 연결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not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더 먼저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A and not B라고 코드가 쓰여져 있으면 B의 값을 먼저 반전시키고 그리고 나서 A and 연산을 수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는 좀 더 괄호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너 연산자 우선순위 알아? 이런 마음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내 코드를 이해 못할까 봐 주석도 달아주고 괄호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내 프로그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작성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꼭 괄호를 사용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나는 이거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 이쪽 and를 수행하고 싶어. 나는 뒤쪽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 앞쪽 연산을 수행하고 싶어. 괄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불이라는 자료형도 배웠고 불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내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도 배웠습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진짜 우리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하는 연산식, 이것을 조건식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식은 그래서 구해지는 값의 결과가 불 형태입니다. 참 또는 거짓으로 결과값이 얻어지는 거죠. 자, 시험 성적이 8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건식은 시험 성적이 80점을 넘는가입니다.
80점을 넘는가, 80점보다 큰가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출생연도가 홀수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이다. 자, 이 경우에 조건식은 누구를 조건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출생연도가 홀수인가? 이것을 조건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입력한 숫자가 비밀번호와 같으면 문을 열어준다. 입력한 숫자가 비밀번호와 같은가? 이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조건식이 되는 거죠. 자, 그 조건을 만족, 참 또는 만족하지 않아, 거짓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건식을 그럼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성적이 80보다 같은가? 80점보다 큰가? 뭐 이런 거였죠. 크거나 같은가로 명쾌하게 지금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력 함수 배웠어요. 시험 성적을 입력을 받는 거죠. 사용자한테. 자, 이 프로그램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사용자한테 시험 성적을 입력하세요. 당신은 합격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시험 성적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인풋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풋으로 받으면 문제가 뭐라 그랬죠? 문자열. 문자열 값으로 처리한다라 그랬죠. 자, 점수인데, 그리고 나는 80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할 건데, 이걸 문자열로 놓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뭘로 바꿔요? 정수형으로 바꾸죠. 자, 그래서 저렇게 코드를, 자, 인풋한 값을 인티저 함수에 곧바로 취급을 해서 스코어라는 변수에는 입력한 시험 성적이 정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나요? 첫 줄 코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저 첫 줄 코드가 이해가 안 된다면 입력 함수가 문제일까요? 자료형 변환이 문제일까요? 설마 할당 연산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저 첫 줄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자, 앞부분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공부하고 오셔야 합니다. 자, 스코어에 그래서 시험 성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자, 두 번째 줄. 80점보다 크거나 같은가에 대해서 결과값,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은가 라는 조건식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크거나 같은가?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84점 하고 엔터. 그러면, 80점보다 크거나 같은가? true. 스코어 변수에 84가 있으니까.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73 입력했더니 false.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쉽다고 안 해보시면 안 돼요. 자, 쉬울 때 해보는 겁니다. 쉬울 때 해봐야 돼요. 어려울 때 해보면 못해요. 쉬울 때 꼭 타이핑하고 실습해보면서 따라서 타이핑해보고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나 혼자 써보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 해보고 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워요. 지우고 다시 내가 혼자 작성해보는 거예요. 백지에서. 이거 여러분이 하나 못하나 볼 수도 없고 꼭 해보세요. 자, 출생연도가 짝수인가? 라는 조건식을 우리가 판단을 합시다. 자, 짝수인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맨 마지막 자릿수가 2, 4, 6, 8, 0 등등. 근데 우리 리스트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방법도 아니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짝수인가는 자, 힌트.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된다라는 거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2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산술 연산자에서 나머지 연산자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 앞에 가서 다시 보고 오세요. 자, 나머지 연산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출생 연도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수로 입력받아야 되니까. 왜 정수로 입력받아요? 나머지 구해야 되니까, 나눗셈 해야 되니까 정수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는 자료형 변환 함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라는 변수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산술 연산자 먼저 처리하고 괄호 있죠? 자, 0과 비교합니다. 짝수인가? 자, 그 값이 true면 isCheck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그쵸? 자, 이 부분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뒤쪽에서 값을 구하죠. 비교 연산자로. 그래서 참, 거짓으로 판단을 하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가? 이렇게 tru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검진 대상자냐 했을 때 출생연도가 짝수이면 대상자이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몇 년도? 2012년도. 2012년도면 몇 살이에요? 엄청 어린 거죠. 그런데 건강검진 해줘요?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도 필요하냐면 자, 만 20세 이상이어야 돼요. 나이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만 20세 이상이고 출생연도가 짝수인가? 자, 그럼 출생연도를 보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이를 지금 현재의 연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연도가 2026년, 출생연도 2월을 빼면 나이가 나오고, 자, 그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isCheck이라고 하는 is 20살 이상인가? 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죠.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또 무슨 연산자가 필요해요? 논리 연산자. 자, 둘 다 참이어야 참이죠? and, or. 둘 중에 누구? 정답 and. 보이죠? 자, and. 둘 조건 모두 참일 때, 두 조건 모두 참일 때, 자, 건강검진 대상자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조건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한 숫자가 비밀번호와 일치하는가? 지금 비밀번호를 프로그램 안에 9981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작성했습니다. 자, 왜 숫자인데 문자열로 저장했냐면 어차피 인풋이라는 것이 문자열로 처리되니까. 자, 그래서 비밀번호 숫자 4개를 입력하세요 해서 넘버에는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의 문자열을 비교해서 비밀번호가 맞나 틀리나를 비교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숫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문자열로 처리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안내 멘트가 비밀번호 숫자 4개를 입력하세요 했으면 주인 아니면 숫자 4개 입력하고 있겠죠? 그럼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아는 거죠. 그 앞에 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영어 문자. 자, 그중에 대문자 들어가면 같지 않다입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 나중엔 소문자. 정확하게 일치해야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밖에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과목의 평균이 90점 이상인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 자, 미션. 자,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일단 84, 94, 95로 변수값을 저장을 해줬어요. 자, 그래 놓고 평균을 계산해요. 평균 계산하기 더해서 나누면 되죠. 자, 조건식이 우리 필요하죠. 자, 조건식이 뭐죠? 평균값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에버리지 변수값이 90보다 이상인가 크거나 같은가 이런 조건식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방금 전 이 코드를 이제는 사용자가 점수를 입력하도록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신의 과목 점수를 입력하세요. 국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영어 점수 몇 점 입력을 받아서 당신은 평균 90점 이상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조건식은 똑같죠. 자, 뭐만 달라져요? 점수를 입력받는 코드가 필요하죠. 자, 점수를 입력받을 때 인풋이 필요한데 인풋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인티저 자료형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코드도 있습니다. 장학생인가 판별을 하는데 3개 과목 모두 90점 이상이면 장학생이다. 자, 이 경우에 조건식은 어떻게 되죠? 3개 과목 모두 90점 이상인가 입니다. 자, 평균이 90점 이상인가 라는 거랑
3개 과목 모두 90점 이상인가는 서로 다릅니다. 이 경우에 조건식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90점 이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92, 94, 100 이렇게 입력하면 true. 그런데 100, 89, 100 이러면 장학생 아닌 거예요. 평균은 90점 이상이지만. 자, 어떤 조건식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멈춰놓고 넉넉히 한 10분만 생각해서 실행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개의 조건. 자, 국어 점수도 90점 이상, 수학 점수도 90점 이상, 영어 점수도 90점 이상. 3개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연결합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불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불자료형,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좀 간단하죠. 하지만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 그리고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주어진 문제, 주어진 상황을 선택, 판단할 수 있도록 조건식을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 실습 능력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